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족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입양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인테스티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상속이 일어날 때 얼마만큼 두 주 가까이 붙어 있는 뉴욕과 뉴저지 두 주 사이에도 법령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족법도 각 주마다 독특하게 이제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입양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는 그 입양과 뉴저지에서 하는 입양의 절차라든지 또 까다로운 정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되는 서류 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다른데요. 제너럴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남남 간에 하는 이제 어답션, 그걸 프라이빗 어답션이라고 하고요. 또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친척 간에 이제 어답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 이혼 율이 증가하고 재혼을 함으로써 이제 스텝페런트 그 양부 계부 계모가 어답션을 하는 경우 스텝페런트 어답션이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어답션을 하고 온 경우에도 이제 입양을 한 경우에도 다시 미국에서 이제 이거는 한인보다는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많이 하는데 어답션을 제가 받는 리어답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올판 어답션이 있고 또 프라이빗 어답션하고 뭐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캐러거리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그러면은 입양을 할 자격이 됩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유해야지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게 인컴의 수준이 반드시 높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극빈하다든지 세금 보고가 너무 작게 하셔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 이 양부모가 차일드 어뷰스,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거나 박해하거나 뭐 이런 레코드가 있다라든지 어떤 뭐 도메스틱 바이런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적합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입양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 약간의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직접 관련이 없다 하면 의외로 그 입양 요건에 크게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입양의 경우에 그 아이가 가서 자라게 될 그 양부모의 가정 환경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같이 자라게 될 자녀가 있다라면은 그 자녀 또 그 외에도 같이 생활을 하게 될 식구들, 뭐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성인 식구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의 그 백그라운드 체크와 더불어 또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소셜 워커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parents,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 미국 시민권자여야 가능합니다. 그럼 입양을 했을 때 입양을 한다 그런 것이 도대체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일단은 그 입양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한인들은 호적을 판다, 호적에 올린다, 뭐 호적을 옮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호적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제 이해로는 아마 이렇게 호적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느 가족의 일원으로 법적으로 이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호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A 씨와 B 씨, 그러니까 어느 남녀 그 부부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 출생증명서가 다시
재발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일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입양을 하는 양부모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birth certificate, 출생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인데, 만약에 그러면 한쪽 꼭 결혼한 커플만이 어답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unmarried person이라도 아이를 충분히 어답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또 그 외에도 이렇게 birth certificate를 새로 이슈가 돼서 그 사람의 자녀로 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태어난 걸로 보면 그 당연히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last name을 바꿀 수 있는 name change의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상 입양을 할 때는 강조를 해서 한번 묻는 것이 상속권입니다. 자기가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출생을 해줬던 생부 생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제 어답트하는 양부모의 자식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입양을 당하게 된 그 아이의 경우에는 그 양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지 그 생부 생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인들의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입양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양을 해서 있다가 자녀들에게 그 입양을 한 자녀가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양을 당한 아이가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아이는 자기의 생부 생모를 뭐 이렇게 영주권 초청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제 입양에 걸리는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입양에 따라서 약간 복잡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 따라서 다르고요. 또 주마다 또 약간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 영주권을 만약에 입양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입양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민법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입양이 아이가 16살 생일이 되기 전에 완전히 입양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양 판결이 아니라 입양 신청을 16살 전에 한다고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양 판결의 완료가 16살 전에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더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18살 때까지라도 입양이 판결이 완료가 되면 동생과 함께 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 판결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는 판결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기 전에 그 2년간 키우면서 입양 판결 자체가 이제 리걸 커스터디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는 되니까 그 외에 이제 피지컬 커스터디 아이에 대해서 잘 자기가 키우고 직접 데리고 함께 살고 자기가 직접 양육을 했다라는 각종 레코드들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 놓으셨다가 아이의 영주권 신청 때 이제 함께 제출을 하셔야 입양을 통한 영주권을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스텝 페어런트 어답션 그 이제 그 계부나 계모 이렇게 엄마가 결혼을 했을 때 아빠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아빠가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냥 둔다고 했을 때는 메리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는 게 스텝 페어런트가 영주권 신청해 준 건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라든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스텝 페어런트와 자녀 간에는 없기 때문에 또 라스트 네임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텝 페어런트 어답션을 해서 완전히 그 부모가 결혼한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텝 페어런트의 어답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 그 birth parent의 그 생부 생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그분의 친권을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 페런트 어답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남은 생부 생모의 동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